노년기 최고의 운동? 바로 이 염포가지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무조건 하세요. 65세 이상이시고 매일 하는 산책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신다면 놀라실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노인병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 한 사람들은 다양한 운동을 한 사람들에 비해 낙상 위험이 38배 더 높았습니다. 걷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노화의 어려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에는 단순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65세 이후 당신의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당신은 근육량의 1리퍼를 잃습니다. 이는 단 10년 만에 근력의 10% 이상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균형 감각은 저하되고 뼈는 더 약해지며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이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는 70대에 적절한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을 추적했는데 그들이 85세에 50대의 비활동적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당신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활력을 더해줄 4가지 필수 운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헬스장 루틴이나 비싼 장비 구매가 아닙니다. 65세 이후 당신의 몸이 직면하는 특정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입증된 동작들입니다. 우리는 왜 전통적인 조언이 부족한지, 나이가 들면서 몸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러한 변화 중 많은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정확한 운동들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흔한 실수들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도 공유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당신은 단순히 더 많이 걷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완벽한 지침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65세 이후의 운동에 대해 과학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는지 발견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기는 심장질환 위험을 30%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노화하는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문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는 근육 손실입니다. 60세 이후 근육량은 가속화된 속도로 감소합니다. 걷기는 다리를 사용하지만 이 손실을 막을 만큼 근육에 충분한 도전을 주지는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한 사람들은 걷기만 한 사람들에 비해 3년 후 35% 더 나은 기능적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균형입니다. 일본 노인병학회는 70세 이상 인구의 낙상 중 40%가 나쁜 균형 감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평한 표면에서 걷는 것은 당신의 균형 반응을 크게 향상시키거나 낙상을 예방하는 작은 안정화 근육들을 강화하지 못합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이 감소합니다. 관절은 더 뻣뻣해져 통증과 제한된 움직임을 유발합니다. 한 한국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관절 통증을 경험했지만 규칙적인 유연성 운동을 한 사람들은 통증 빈도가 50% 더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심혈관계는 다양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걷기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지만 매일 같은 속도로 하는 것은 점차 효과가 감소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강하고 적응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강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곧 공유할 4가지 유형의 운동은 자동차의 4바퀴처럼 함께 작동합니다. 하나를 제거하면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운동 1. 균형 훈련. 당신의 낙상 예방 기반. 균형은 움직이거나 가만히 서 있는 동안 안정성을 유지하는 신체의 능력입니다. 65세 이후에는 65세 이상 3명 중 1명이 매년 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해지며 한 번 넘어지면 다시 넘어질 확률이 2배가 됩니다. 균형 감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하됩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뇌의 균형 기관이 쇠퇴하며 시력이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균형은 훈련으로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협회는 일주일에 3번 균형 운동을 한 사람들이 단 6개월 만에 낙상 위험을 40% 줄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균형 운동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벽이나 튼튼한 의자 근처에 서서 지지를 받으며 시작합니다. 한쪽 팔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10초 동안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10초를 채우기도 힘들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각 다리로 30초, 심지어 1분까지 버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필수 균형 운동은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붙여 걷기입니다. 줄타기를 한다고 상상하며 한 발을 다른 발 바로 앞에 놓아 발 뒤꿈치가 발가락에 닿게 합니다. 필요할 경우 손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벽을 따라 걸으며 시작하세요. 이 운동은 실제 상황에 더 가까운 움직이는 상황에서 당신의 균형 감각에 도전합니다. 세 번째 균형 운동은 앉았다가 일어서서 걷기 조합입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선 후 앞으로 3걸음에서 5걸음 걷고 돌아서서 다시 걸어와 앉습니다. 이 운동은 균형과 기능적 움직임을 결합하며 다리 근육도 강화합니다. 균형 훈련을 위한 중요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 넘어질 수 있는 지점까지 자신을 밀어붙이지 마세요. 항상 근처에 빨리 잡을 수 있는 지지대를 두세요. 피곤하거나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는 균형 운동을 시도하지 마세요. 짧은 시간으로 시작하여 자신감이 생기면 점차 늘려가세요. 일상 활동의 균형 훈련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TV 광고 시간에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세요. 양치질을 하면서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아보세요. 버스를 기다릴 때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붙여 서는 연습을 하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안정성과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운동 후 근력 운동, 나이가 빼앗아간 것을 되찾기. 근력 운동은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이 더 좋은 사람들은 근력이 약한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삽니다. 좋은 소식은 시작하기 위해 헬스장 회원권이나 무거운 기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육 손실은 30세 이후 가속화되며 60세가 되면 매년 2%씩 잃게 됩니다. 이것은 병뚜껑을 여는 것부터 계단을 오르는 것,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 운동은 이 근육 손실을 실제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첫 번째 필수 근력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튼튼한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는 자세로 몸을 낮춘 다음 다시 일어섭니다. 5회 반복으로 시작하여 점차 15회까지 늘려가세요. 이 단일 운동은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상 활동에 필수적인 대퇴사두근, 둥근, 코어 근육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은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어깨 높이에서 손바닥을 벽에 평평하게 대고 벽에서 몸을 밀어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바닥 푸시업보다 훨씬 쉽지만 여전히 가슴, 어깨, 팔을 강화합니다. 5회 후에 반복으로 시작하여 15회까지 늘려가세요. 세 번째 운동은 종아리 들기입니다. 의자 뒤에 서서 균형을 위해 등바디를 잡고 발가락으로 몸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다시 내립니다. 이것은 걷기 안정성과 낙상 예방에 중요한 종아리 근육을 강화합니다. 15회에서 20회의 반복을 목표로 하세요. 네 번째 운동은 앉아서 다리 뻗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똑바로 뻗고 몇 초간 유지한 다음 다시 내립니다. 이것은 서고 걷는데 필수적인 대퇴사두근을 목표로 합니다. 각 다리에 10회 반복하세요. 65세 이후 가장 흔한 근력 운동 실수는 너무 빨리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체중 운동으로 시작하고 통제된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힘을 쓰는 단계에서 숨을 내쉬고 이완 단계에서 숨을 들이쉬세요. 근력 운동 중에는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점진적 과부하가 핵심입니다. 운동이 쉬워지면 처음에는 무게를 추가하는 대신 반복 횟수를 늘리세요. 의자 스쿼트가 쉬워지면 일어서기 전에 몇 초간 자세를 유지하거나 지지대 없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 보세요. 근력 운동은 중간에 휴식기를 두고 주 2회 3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근육은 회복하고 재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강도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 3. 유연성. 운동.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기. 유연성은 65세 이후 피트니스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측면일 수 있지만 자립심을 유지하고 통증을 예방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은 자연스럽게 뻣뻣해지고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입니다. 관절이 전체 범위를 움직일 수 없을 때 일상 활동은 어렵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미국 관절염 재단은 규칙적인 유연성 운동이 관절염 환자의 관절 통증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유연성은 단지 스트레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절이 갖도록 설계된 전체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침의 뻣뻣함은 유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즈의 마법사의 양철 나무꾼처럼 일어나서 관절에 기름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더 많은 유연성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수. 유연성 운동은 목과 어깨를 목표로 합니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10초간 유지하고 중앙으로 돌아온 다음 왼쪽으로 돌려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천천히 가슴 쪽으로 고개를 숙여 유지하고 천장 쪽으로 고개를 들어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를 느리고 통제된 원을 그리며 뒤로 돌립니다. 이 순서는 나쁜 자세로 인해 쌓인 긴장을 풀어주고 운전이나 사각지대 확인과 같은 일상 활동에 필요한 가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유연성 운동은 척추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자의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앉아 손을 허리 아래에 대고 천천히 몸통을 오른쪽으로 비틀어 10초간 유지한 다음 왼쪽으로 비틉니다. 이것은 몸을 가로질러 뻗거나 뒤를 돌아보는데 필수적인 척추의 회전 가동성을 유지합니다. 엉덩이와 다리를 위해서는 이 앉은 자세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똑바로 뻗고 발가락 쪽으로 부드럽게 뻗습니다. 발가락에 닿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만큼만 뻗어서 15초에서 20초간 유지하세요. 이것은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고 걷기와 계단 오르기에 필요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유연성 훈련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아플 때까지 스트레칭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통증은 조직이 손상되고 있다는 당신의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부드러운 당김이나 가벼운 긴장을 느껴야 하지만 결코 날카로운 통증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을 느끼면 즉시 스트레칭의 강도를 줄이세요.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스트레칭 중에 반동을 주거나 추진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근육이 보호 반응으로 긴장하게 만들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모든 스트레칭은 느리고 통제되어야 하며 15초에서 30초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유연성 훈련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가벼운 활동, 후나 따뜻한 샤워 후에 근육이 따뜻해졌을 때입니다. 차가운 근육은 스트레칭 중에 부상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루 종일 유연성 운동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TV를 볼 때 광고 시간을 이용해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 돌리기나 어깨 돌리기를 하세요. 요리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훈련은 지속 시간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5분씩 스트레칭하는 것이 일주일에 1시간짜리 세션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유연성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칙적이고 빈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운동 4. 심혈관, 운동, 가장 중요한 근육 강화하기. 심장은 당신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으로 평생 동안 하루에 10만 번 이상 뜁니다. 심혈관 운동은 이 중요한 기관을 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단 150분의 중강도 심혈관 운동만으로도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최대 3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운동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활동은 치매 위험을 20% 줄이고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즐기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걷기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심혈관 운동이지만 다른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수영은 무리 체중을 지지하면서 저항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절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완벽합니다. 수중 에어로빅 수업이 이런 이유로 인기가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는 고정식 자전거든 수업에서든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날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춤은 즐겁고 사교적이기도 한 과소평가된 심혈관 운동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라틴 댄스를 6개월 동안 춘 사람들은 혈압이 평균 70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춤은 또한 균형과 협응력을 포함하여 한 가지 활동으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효과적인 심혈관 훈련의 핵심은 대화 테스트입니다. 중강도 운동 중에는 약간 숨이 차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혀 말을 할 수 없다면 너무 힘들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전혀 숨이 차지 않는다면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높은 강도와 낮은 강도를 번갈아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은 노인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평소 속도로 2분 걷고 1분 동안 빠르게 걷고 다시 평소 속도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훈련은 유산소 능력과 운동 후 회복 능력을 모두 향상시킵니다. 가장 흔한 심혈관 운동 실수는 너무 많이, 너무 빨리 하는 것입니다. 활동적이지 않았다면 단 5분에서 10분으로 시작하여 매주 꽤 2분씩 점차 늘려가세요. 당신의 심혈관계는 안전하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심박수와 혈액순환이 운동에 적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도를 높이기 전에 가벼운 움직임으로 5분간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는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5분간 정리 운동을 하세요. 날씨나 상황 때문에 심혈관 훈련을 중단하지 마세요. 실내 대안으로는 제자리에서 행진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또는 노인을 위해 설계된 운동 비디오 따라하기 등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센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걷기 트랙이 있습니다. 이제 4가지 필수 운동 유형을 이해했으니 압도당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당신의 루틴에 맞출 수 있을까요? 핵심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게 시작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주간 스케줄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심혈관 운동과 균형 훈련에 집중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에 집중합니다.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활동적인 회복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스케줄은 하루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4가지 영역을 모두 다루도록 보장합니다. 몇 시간씩 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집중적인 활동을 20분에서 30분만 해도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연구는 노인들을 20년간 추적했는데 다양한 운동을 한 사람들이 한 가지 유형의 운동만 한 사람들보다 평균 84년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 운동 유형이 다른 운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조합 효과는 강력합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0분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10분으로 시작하세요. 10분이 벅차게 느껴지면 5분으로 시작하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조정하세요. 무릎 통증이 있다면 수영이나 앉아서 하는 운동에 더 집중하세요. 균형 문제가 있다면 항상 벽이나 튼튼한 가구 근처에서 운동하여 지지를 받으세요. 심장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나 그룹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운동 프로그램 준수율이 42% 더 높습니다. 많은 주민센터에서 노인 전용 운동 수업을 제공하거나 이웃이나 친구들과 걷기 그룹을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되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발견한 개선점에 대한 간단한 메모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1분 더 걷거나 한 번 더 반복하는 것과 같은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은 동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이해하는 것은 꾸준히 해나가는 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노화 관련 변화를 다루며 함께 건강한 노화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만듭니다.
균형 훈련은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감지하는 신체의 능력인 고유 수용성 감각 시스템에 도전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쇠퇴하지만 규칙적인 균형 도전은 이를 유지하고 심지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또한 낙상 예방에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운동 프로그램에서는 종종 무시되는 작은 안정화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근력 훈련은 세포 수준에서 작용하여 근육 조직을 재건합니다. 근육의 저항으로 도전할 때 그것은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근육 섬유를 성장시키는 일련의 생물학적 과정을 촉발합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올바른 자극을 제공한다면 80대 이후에도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유연성 훈련은 힘줄, 인대, 그리고 관절낭 자체를 포함한 결합 조직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이러한 조직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관절을 윤활하는 활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스트레칭하는 사람들이 종종 덜 뻣뻣하고 더 쉽게 움직인다고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심혈관 훈련은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전체 순환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뇌를 포함한 모든 장기로의 혈류를 개선하는 혈관신생이라는 새로운 혈관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것이 심혈관 운동이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유익하지만 특히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부상이나 효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한 주 동안의 비활동을 한 번의 강도 높은 세션으로 만회하려는 주말 전사 접근 방식입니다. 이것은 부상 위험을 극적으로 높이고 신체가 적응하는 데 필요한 일관된 자극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실수는 통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운동 후 가벼운 근육통은 정상이지만 날카로운 통증, 관절 통증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되는 통증은 경고 신호입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는 옛 격언은 65세 이후의 운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좌우명은 힘들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훈련하라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10% 규칙이 여기서 도움이 됩니다. 운동 지속 시간이나 강도를 일주일에 10% 이상 늘리지 마세요. 이것은 신체가 회복 능력을 압도하지 않고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회복을 소홀히 하는 것도 똑같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은 운동 중이 아니라 휴식 기간 동안 스스로를 수리하고 강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매일 강도 높게 운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수분 부족은 종종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 감각이 둔해져 탈수되기 쉽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운동 전, 중, 후에 물을 마시세요. 행동 없는 지식은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이 4가지 필수 운동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단계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 아침 단 5분의 부드러운 유연성 운동으로 시작하세요. 우리가 논의한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그리고 앉아서 하는 척추 비틀기를 하세요. 이 부드러운 시작은 개선된 가동성에 즉각적인 이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매일의 루틴에 5분의 균형 훈련을 추가하세요. 양치질을 하거나 TV 광고 시간에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세요. 핵심은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근력 운동을 2번 추가하세요. 의자 스쿼트와 벽 푸시업만으로 시작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만큼만 하세요. 10번의 나쁜 반복보다 3번의 완벽한 반복이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3번째 주에는 심혈관 훈련을 포함시키세요. 이것은 동네를 10분 동안 걷거나 뉴스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행진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끝날 무렵 당신은 루틴의 4가지 운동 유형을 모두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이 느끼는 배 따라 점차적으로 지속 시간과 강도를 늘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피트니스 모델이나 경쟁적인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당신의 자립심을 유지하고 낙상 및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며 일상 활동하고 일상 상태에서 강하고 자신감 있게 느끼는 것입니다. 영혼은 명확합니다. 이 4가지 유형의 운동은 당신의 수명의 횟수를 더하고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포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근력 균형,
유연성,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면 나이는 제한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어떤 나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지만 올바른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운동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 자극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거나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동기부여는 행동을 따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작게 시작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과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미래의 자신은 오늘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운동은 평생의 습관이 되어야 하며 그 습관을 만들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당신의 더 건강한 노화를 향한 여정은 한 걸음으로 또는 이 경우에는 한 가지 운동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논의한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내일 단 5분 동안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것이 지속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방식이며 한 번에 하나씩 작고 일관된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